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의 어떤 순간들을 좀 되짚어보면요. 2024년 2월 KBS와의 대담에서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. 또 2024년 11월에는 검찰총장 할 때 그때부터 제처를 악마화시켰다라고 또 감싸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계속 김건희 씨를 논란 때마다 명확한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좀 계속 부인을 감쌌다. 그게 이렇게 지금 부부가 모두 피의자 신세가 된 결과를 낳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. 앵커 말씀하신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기자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. 대통령 부인이 도와서 뭐 선거운동을 돕고 국정 운영 잘 되도록 옆에서 조언하고 이런 것들이 국정농단이라면 국어사전에 정의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궤변까지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립국어원의 국정농단의 뜻을 확인하고 질문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국민들이 참담한 심정입니까? 그 점에서 애초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했을 때 김건희 씨가 그 약속을 지키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. 아내로서의 충실하겠다. 역할만. 그리고 조용히 내조만 했다면 실제로. 그런데 본인이 그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V0라고 불리우면서 온갖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. 그러니까 불과 3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것만 제대로 기억하고 약속을 지켰더라면 오늘날 이런 비극은 없었겠죠. 부부가 함께 구속되기 직전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? 참담하죠.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의 원로그룹이라든지 이 자문그룹, 뜻있는 사람들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, 성패 여부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얼마나 잘 차단시킬 수 있느냐.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런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강단 있고 좀 김건희 여사의 그런 국정 개입을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정무적 역량,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들어가야 된다.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. 저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그러니까 5월달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한 6개월 지나고 정도부터 김건희 여사가 국정 전반에 이제 개입되고 있다. 그런 우려가 이미 뭐 조중동부터 그걸 갖다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는 왜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게 대단히 안타까웠어요.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뭐 사실상 IMF를 극복하는 그런 뭐 좋은 역할을 한 대통령도 자기 아들 삼형제가 다 법적인 문제에 연루됐을 때 검찰에서 법적인 처벌을 달게받도록 조치를 한 거지 그걸 은폐하고 그냥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권력을 남용한 건 아니거든요. YS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하나의 해체하고 금융 실명제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정권 초기에 80% 넘는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입니다. 그런 대통령도 아들이 결론은 범죄 사실에 연루되니까 추상처럼 이렇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겠어요. 유독 윤석열 대통령만 김건희 여사를 그런 문제를 갖다가 그걸 듣고 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당정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2년 8개월 끌고 온 겁니다. 결국은 김건희 여사 이거 특검 진작에 해버리고 해병대 최상배 특검 이런 걸 왜 못 했습니까? 그런 것만 제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심하고 그걸 감내했다라면은 이렇게 불행한 상황은 오지 않았죠.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